뭐 늘 듣는 얘기라 식상하기도 하지만 네. 또 우리 아니면 또 누가 이런 알죠? 소식을 누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 분기 수출이 또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아니 뭐 역대 최고 네. 하면은 계속 나오는데 근데 뭐 뉴스에는 잘 뭐 해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도 저기 저쪽 후보들은 뭐 문재인 정부 경제가 망했다느니 그렇지. 뭐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어디서 어디 나라가 망했다는 거 도대체 내가 지금. 사실 이제 과거에도 경제 성장률을 주도하는 게 이제 대기업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낙수 효과라 그럴까?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은 혼자 돈을 버는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등골이 휜다. 그렇죠. 저단가라든지 뭐 거래 조건이 어려워가지고 대기업이 돈을 벌면 벌수록 중소기업은 더 괴롭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소기업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일단 객관적으로 중소기업 창업 수가 배로 늘었어요. 배로. 아. 4년 만에 중소기업이 배로 늘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우리도 중소기업인가요? 그렇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소기업. 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그 소만 강조하지만 우리가 중기업일 수도 있어. 그래요? 예, 아무튼 네. 이 중소기업들이 중기업은 아니야. 예, 왜 이래? 중소기업들이 아무튼 이 정부 안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고 고용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대기업들이 고용하는 수치는 전체 고용 수치의 20%도 안 되고요. 그렇죠. 매년 그러니까 매달 지금 60만 이상의 일자리들이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아니 20%가 뭐예요? 대기업은 한 10% 10% 밖에 정도도 안 안 될 될걸요.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객관적인 지표가 20%라니까 믿어줘. 그래요. 어찌 됐거나 그 정도 한다고 치고 지금 중소기업을 비롯해 갖고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지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는 60만 명을 신규 고용을 시켰거든요. 이게 물론 이직이 있으니까 순 고용 지표로는 40만이 좀 넘을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때 같으면 1년 고용 수치랑 거의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신규 고용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들의 수출이 또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건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바람직한 지표가 진행된다라는 그 얘기도 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네. 올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288억 달러 수출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직전에 제일 최고치는 뭐였냐? 2017년 3분기 269억 달러. 이게 이제 그때 비교하면 한 2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최고치예요. 10%가 늘어난 거예요. 10%. 그리고 최대치의 10%가 늘어났다고. 최대치를 기록한 거는 종전에도 문재인 정부였고 지금 3분기 역대 최고치를 또 달성한 것도 또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막 정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시작했던 중소기업 위주의 또는 좋은 일자리 확대 조치가 지난 4년 동안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관련해 갖고 반도체 장비, 합성 수지, 뭐 철강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소기업이 철판을 직접 제조할 수 없잖아. 네. 그렇죠. 포철이 제조해서 줘야 그걸 잘라갖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유가가 지금 거의 3배가 올라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합성수지 관련된 원료 공급이 원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 정제량으로는 3위를 지금 3,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그 자동차 연료는 이미 차고 넘쳐요. 휘발유 같은 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경유나 등유 같은 건 오히려 해외에서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이마만큼 많은 정제를 하는 이유는 석유화학 산업에다가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나프타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석유 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나프타 가격은 이제 전체 원유 수준 안에서 한 10%에서 12% 좌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12% 단가가 3배로 오르는 거가 생길 수 있는
원료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수출품에 대한 완성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우리가 쓰지 않는 등유나 경유 같은 것들에 대한 단가가 상대적으로 같이 높아지면서 동반 이익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고유가가 우리 그 목을 조이는 그렇죠. 그랬어. 원인이 맞아. 됐었는데 지금은 우린 고유가가 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데 차 기름 넣으려면 불리해. 차 기름 넣기에는 너무 손이 떨리는 거지. 지금 차 휘발유 가격이 이제 1,700원대에 올라 있는데요. 뭐 유가가 90달러 와 있는 상황에서 1,700원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1,200원 이상이 또 세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얼마든지 이 이상 더 오르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오르지 않게끔 그 공급 제한을 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 네. 20% 역대 최대폭 인하를 네.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원유값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가스비하고 석유가 아니 휘발유 가격을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남는 재정에서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정유사 사정 봐가지고 이것들이 맞아. 오를 때는 3개월 전에 갖고 온 건데 맞아. 지금 올랐다 그래갖고 확 올리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잘 안 내려요. 맞아요. 그 양아치 짓을 했거든. 근데 이걸 못 하게끔 지금 정부가 적당한 수준 안에서 받아라이 네. 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 사주세요. 네. 어쨌든 당정이 지금 유류세를 배터리만 자기 돈으로 사세요. 20% 그게 제일 비싼 거잖아. 한시적 인하를 하기로 해가지고 휘발유가 164원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네. 거예요. 올겨울 여러분. 가스비도 네. 동결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아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대란 일어난 거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큰일 났어. 너네 가스비 겁나 내야 돼. 겨울 난방 엄청 이런 식의 공포 말도 안 되는 허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7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스를 추가 공급하기로 도입 계약을 엊그제 맺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년 동안은 미국산 셰일 가스들이 우리한테 엄청 지금 들어와서 우리 공급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끔 계약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원유? 못 들어봤잖아. 절대 네.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늘 얘기할 때 우리가 가스가 올 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동 가스 사다 쓰지 말고 러시아, 미국 거 사다 쓰라는 미국의 강요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미국하고 추가 도입 계약이 맺어지면서 카타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 근데 카타르도 배는 열심히 만들어갖고 120척을 이번에 그 발주를 했잖아요. 10척 빼고 다 우리나라 준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카타르도 지금 그 추가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생산 설비 지원을 미국에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생각만큼 생산 설비를 빨리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추를 비롯해 갖고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운반선만 몽땅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국제 정유사나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정유 기업들이 카타르에 가서 가스 시공을 안 해준다니까 지금. 양아치예요 진짜로. 네. 하루 이틀 양아치는 아니었는데. 뭐 어찌 됐거나 우리는 네. 바이든한테 휘발유를 사주기로 가스를 가스를. 6년 동안 안정적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까지 가스 대란은 없을 거예요. 여기 이제 러시아까지 좀 보태주면 뭐. 이참에 이제 아예 우리도 석탄 다 날리고 한 없애버려요. 30% 있는 거 석탄 이번에 시진핑처럼 싹 날리고 가스로 전환하게 되면 충남 이쪽에 당진 이쪽에 깔려 있는 석탄 바다 싹 밀면 이제 우리 미세먼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이걸 이렇게 쉽게 해결할 줄 몰랐네. 그러게. 진핑이의 똘끼와 오바마의 가스 강매, 바이든의 가스 강매로 인해서 우리나라 석탄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게 됐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1분기에도 2분기에도 분기별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3분기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이 계속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누굴지 모르겠지만 겁나 부담스럽다. 이보단 더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보다 잘할 네. 수 있지? 아무튼 이 월별 수출 실적도 보면은 2020년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성장세래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가 원래 뭐 몇 대 품목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대 품목이 돼 버려 가지고 너무 품목이 많아졌어. 네, 20대 품목 중에 반도체 48.2%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47.7% 증가, 철강판 44.6%, 합성 수지 44.4%로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을 대신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같은 거 완제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반제품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브랜드가 이제 점점 더 해외에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안 부르고 강소기업으로 부를 수 있는 네. 그러한 강력한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고 네. 이게 다 이문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처우 개선도. 조건이나 네. 환경도 정말 좀 같이 덩달아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 최저시급,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면 막 망한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갈아엎어 버리면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민간 공영 개발 10% 이익 상한제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얻어지는 이익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 100조 원 이상이거든요. 90조 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아니, 나눠줘. 기본소득 나눠줘 버리면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거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려요. 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갖고 엄청나게 중소기업 자체 안으로 국가 내수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GDP 확산율이 높을 겁니다. 저들이 대장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반대할 원본이 네. 없지 이제. 네. 뭐 어저께 대통령 그 예산안 관련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도 대장동 피켓 들고 그거 시비 걸고 김기현이 네가 대장동 얘기를 할 사람이냐? 아니 김웅도 들고 있더라. 김웅은 안 잡혀갔어? 뭐하냐 거기. 체포 동의안 나온 지가 언젠데? 아니 김기현 너가 지금 그 첫 땅값을 이메아를 도로 한 방으로 1,800배를 해먹어 놓고 네가 거기서 대장동을 시비 걸 때야 지금? KTX를 바꿔가지고 그 길을 바꿨더만 김기현은. 그러니까 저쪽 기본적으로 저쪽이 되려면 인간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인 이상 그렇게는 못 살거든요. 그렇죠. 예. 쪽팔려서 그렇게 못 살거든요. 아무튼 하나하나 다 환수를 해낼 수 있게끔 기대를 해보고요. 네.